중요한 거죠. 네, 시간은 편하게 하시죠, 뭐. 예. 30분? 네. 뭐, 1시간이 필요하시면 1시간 하시고, 아니, 2시간이 필요하시면 2시간 하시고, 그 우린 갈 테니까. 말을 다 이 교수님들이 항상 좀 길어요. 그거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일어났으니까 1시간은 안 하시겠지? 그 김상준 교수님 말랑 그 시민의회 아젠다를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국정 과정이 중요한 의제로 채택을 하고 지금 그 작업 진행 중이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기대가 모으는 대목인데 오늘 기적절하게 김 교수님 모시고 그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 제가 이거 어떻게 조작한? 뭐예요? PPT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네, 이거 보시고 하시면 나 넘기는. 요거 그냥 마우스 딸깍하실 때고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요걸로 네, 길어 요거. 예, 예, 앞 그거 하면 다음 거 나가시고요. 네, 이렇게. 발표 제목이 저거예요? 예. 그 저 제목을 좀 섹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선거제도 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재앙이다. 라는 게 주제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 두 번째 행정통합은 지역 토호에게 바치는 꽃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프랑스의 사회당이 분권 문제 얘기하면서 썼던 용어입니다. 지역 토호에게 바치는 꽃이라는 용어가 프랑스 사회당이 썼던 용어인데 제가 오래 전부터 안 나왔습니다. 예, 잠시만요. 내가 지금 여기 온라인상에서 비치는 거하고 예. 교수님하고 다르시거든요. 그래.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건 이거 예. 잡는 거라서. 뭐 행정통합 의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는 뭔가 틀을 만들고 그걸 단위로 해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자.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성장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국정 방향인데 이런 개념은 사실 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또 그 이전부터 중요한 권역을 단위로 해서 지역 발전 비전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5개 권역, 뭐 7개 권역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존의 17개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행정 단위를 가지고서는 뭔가 미래 희망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게 이제 초광역 행정통합 저는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이게 행정통합의 이제 중요한 그 아이디어의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처음 다루기 시작한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뭐 5권역 하는 것들은 이명박 혹은 그 전부터 존재를 했는데 YS 때도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건들기 시작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경남지사 그 김경수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한 30몇 년 만에 개정을 하면서 그 메가시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자치법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존의 광역 행정 단위를 넘어서는 뭔가 틀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통합은 아니었어요. 기존에 있는 행정 단위를 그냥 둔 채 EU와 같은 상위 기구를 두고 그 상위 기구에서 중요한 공동사업을 결정해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김경수의
아니었죠.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이제 공론의 장위에 공식적 장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 지사가 있을 때는 부울경이 모여가지고 그런 메가시티 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공동의 리더십, 또 공동의 의회, 공동의 또 사업 실행 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울경이 통합된 공동 사업을 해나가자 하는 걸 추진했는데 김 지사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이게 또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부산 경남이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잘 안 되고 뭐 이제 부울경은 그렇게 표류를 했는데 대구 경북이 그 다음에 이제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구 경북은 아예 우리는 행정 통합을 해버리자 이렇게 이제 또 세게 내지르고 나섰어요. 그때는 아마 저 시장과 도지사가 굉장히 사이가 좋고 서로 돈독한 관계로 뭔가 정치적 의논을 해나가는 사이였기 때문에 얘라 우리 합치자. 그리고 다음 선거 때 한 사람만 뽑자. 뭐 내가 양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세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2019년 20년에 대구 경북은 이제 공론화 위원회를, 그러니까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바텀업 방식으로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양쪽에서 위원장을 한 명씩 내서 저도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으로 그 공론화 추진 이제 나와요. 네. 공론화 추진 했는데 2019년, 20년 그 기간이 이제 코로나 끝물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공론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모여서 대면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계속 간접적 방식으로 시도민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고 토론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도민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시도지사로부터 받아내고 시도민이 한다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설명하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모든 가구들마다 투입을 시켜서 우편 배달망을 통해서 설명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을 했는데 공론의 지표들이 이제 계속 정체 상태에 있어가지고 2020년에 와서 여기까지 하고 스톱합시다 해서 이제 접었습니다. 백서 내고 나중에 환경이 좋아질 때 다시 합시다라고 이제 접어두었어요. 접어두었는데 나중에 대구 시장이 바뀌고 나서 홍준표 시장이 그 문제적 시장이 다시 등장해서 이거 무슨 통합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그 홍준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것은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센스도 아니고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막 해서 이게 판을 뒤집었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통합은 이제 더 이상 뭐 우리 지역 사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디 갔다 오다가 뭐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어디 머리를 부딪혔는지 행정통합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고 느닷없이 그냥 하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홍 시장은 특징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다시 이제 2차 시기가 추진됩니다. 2차 시기가. 근데 이거 2024년이죠. 근데 홍 시장이 그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완전히 뭐 난폭하기 짝이 없어요. 경북 쪽에서 뭐 불만 얘기하거나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거 말이야 무식해서 이런 것도 모르고 하느냐고 뭐 욱박 지르니까 경북 지역 사람들이 아주 발끈해가지고 이거 치워버려 하고 해서 완전히 판이 엎어졌습니다. 2차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행안부 장관하고 또 지방시대 위원장이 나서서 이걸 다시 추스립니다.
양쪽 시도를 수술해 가지고 야, 뭐 이런 거 좋은 일을 좋은 기회가 있으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제 다시 했던 게 이제 3차 방금 나가셨는데 화장 해결한다? 아닌가?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그 양쪽이 합의서를 이제 만드는데 1차 시기는 아래로부터 민주적 공론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해나갔고 그때 많은 문제와 개념 정리들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그 지금 논의되는 여러 가지 그 행정통합과 관련된 그 용어와 개념이라든지 또 특례법의 뭐 틀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 정리를 해놓았던 성과들. 근데 2차, 3차 시기는 다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꽂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차 시기가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틀이 이쪽이 발라서 여기요. 거기 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야? 여기야? 아니 여기요. 이렇게? 평평한데. 거기 아, 여기? 거기 이렇게 문제를. 아, 이거예요? 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유명한 선생님. 네. 네? 유명한 선생님.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죄송합니다. 이게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해청을 대표님이 혼자 나오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멋지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통합의제가 대구 경북에서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고 광주 전남도 행정통합을 하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전 충남도 진행이 되고 뭐 부울경도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데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대구 경북도 그렇게 해서 주저앉아 버렸고요. 그 다음에 광주 전남은 좀 이따 최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전남 쪽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이게 말을 못 붙여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용섭 시장 계실 때는 광주에 가서 강연하면서 이 통합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그 특강을 지역사회에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다음 부울경은 또 시도지사 바뀌면서 또 이게 흐지부지 저 표류 상태에 들어갔고요. 대전 충남만 국민의힘 시도지사끼리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진도를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뺐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날 대전 충남을 방문하면서 이거 하십시오라고 이제 추동을 하고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이거 하면은 4년 동안 1년에 5조씩 20조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주 전남도 속도가 붙어서 진도가 쫙 나가기 시작했고 대전 충남은 자기네들이 하려고 진도를 굉장히 빼놨는데 이게 민주당 정부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어깃장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대구 경북은 이제 이때다 하고 또 이제 양쪽이 이 문제를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루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지금 4차 대구 경북으로 봐서는 4차 시기에 해당하는 이재명 정부가 추동하는 이 행정통합 의제가 위로부터 굉장히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선거제도 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좀 과장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뭐냐 하면은 저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의 민주적 거버넌스 개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가 직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걱정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행정통합을 해서 얻어지는 중요한 공공재의 이익이 이거 지역 토호들한테 다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행정통합은 지역 토호에게 바치는 꽃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토호에게 바치는 꽃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사회당이 썼던 용어입니다. 요걸 누르라고 그랬죠. 안 넘어가. 제가 이 PPT를 해보니까 PPT에 맞게 이게 사고를 조직해야 되는데 이게 잘 조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자연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예? 또 누가 들어오셨어요? 삼성이신데? 네. 잠시만요. 사람들은 여기 화면에 있는 건 내가 여기서는 볼 수 없네. 네. 이거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화면. 네. 이거 맞으시죠? 네. 이 조정되시죠? 예, 예. 이제 됐습니다. 네. 먼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입론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저의 동료들, 친구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따위는 헛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모든 통합이 능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행정통합의 판타지가 지금 너무 과잉이고 그걸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보면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그런 메시아론이라든지 또 이거 아니면 이게 무슨 지역에 종말이 온다는 종말론적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 막 그냥 헷갈리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공갈 협박을 이제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지역이 이제 다 죽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메시아론에서 얘기하는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종말론에서 말하는 휴거의 기적도 없다. 이거는 잘하면 좋은 일이고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한 조건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좋은 통합이 있고 나쁜 통합도 있고 이상한 통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행정통합이 신화화되고 판타지화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라는 입장에서 쭉 이 문제를 얘기해 왔습니다. 제가 썼던 글 가운데서 행정통합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초집중 체제와 싸우고 그래서 더 많은 재량권과 더 많은 자원을 쟁취하고 그래서 지역 혁신의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저도 그 역사적 투쟁에 기꺼이 함께 하고 싶다. 그러나 행정통합의 판타지는 과잉이고 태도는 성급하며 과정은 부실하다. 이렇게 목이 메어라 외쳤는데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글을 낼 때. 근데 지금은 제 얘기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통합이 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한번 하고 나면 뒤로 다시 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신중하게 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 잘하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 행정통합의 묵시록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광야에서 목놓아 외쳤던 시절이 2024년도 경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우리 필요하냐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권력의 초집중, 자원의 초집적된 나라가 이제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면적은 11.8%인데 여기에 인구가 절반 이상 살고 있고요. 돈의 75%가 여기서 돌고 있습니다. 손꼽히는 대학은 거의 100%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뭐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지만 저는 어디 가서 지방방송 꺼라 누가 그 말 하면 내가 쌍욕을 합니다. 야, 이 자식. 너 그따위 말을 그 차별적 언어를 지금 쓰지 말라고. 근데 우리 술 먹고 뭐 옆에서 떠들면 지방방송 끄지 마라 끄라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럼 그냥 안 놔둡니다. 사실 지방대학이란 말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권력이 초집중 상태이고 그 권력이 소재하는 곳에 그것을 동심원으로 돈과 사람과 기회와 문화가 집적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자원을 또 분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통합은 그러한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에서 뭔 발전 전략을 짜려고 해도요, 모든 결정권이, 중요한 의지의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국가가. 그리고 돈도, 큰 돈은 다 거기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중앙정부, 대통령과 국가와 중앙정부가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따라 쫓아다니고 거기에 공모사업 페이퍼 쓰느라고 바쁜 거예요. 스스로 우리한테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조적으로 우리는 지금 동네 축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동네 축구는 뭐합니까? 아무런 전략적 개념 없이 공 뻥 내질러 놓고 공 따라서 막 쫓아갔다가 또 공이 일로 가면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하는 거잖아요. 공 따라다니는 동네 축구처럼 지역은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의사결정과 또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근데 행정통합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에 필요한 더 많은 재량권과 더 많은 자원을 얻는다. 뭐 특별시에 준하는 또 연방제에 준하는 이런 권력 이양, 또 20조 원의 돈. 근데 이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지역의 혁신 역량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역의 혁신 조건으로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 딜레마, 우리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할 때요,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할 것입니다. Small is beautiful. 이 얘기 우리가 노래를 했잖아요. 송태구 선생님 이런 얘기 했죠, 우리 옛날에. 근데 이 슈마허가 얘기하는 이게 무슨 뭐 금과 옥조처럼 떠들었어요. 권력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 우리들 가까이에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인간 냄새가 나는 의사결정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을 작게 지방자치, 주민자치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자.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하고 왔는데, 이거는 다시 키우자는 건데 이거 뭐야 도대체? 이런 고민이 지금 생겨나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충남에서 지난 1월 달 말에 모인 많은 진보적인 그 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야, 지금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지 마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한 얘기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얘기를 언제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건 도대체 뭐냐 설명해라. 그러니까 우리 행복은 권력이 작은 데로부터, 인간 냄새 나는 권력으로부터 우리들 가까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까? 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들 친한 우리 박진도 교수님 그 대표적인 그 논객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more is different, 제가 발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지로 들립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나 보다 커지면 달라진다. 이게 이제 그 양의 질적 변화라는 무슨 변증법이기도 하지만, 이게 물리학의 복잡계를 설명하는 데서요, 많이 모이면 다양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양성이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행정통합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 취지가 잘 사라져 가야 행정통합의 취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지금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은 more is different까지 가는데 많이 힘든 계곡을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역은 정치적 동종교배하에서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이나믹스가 없죠. 다이나믹스가 없으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커지면 여러 가지 다양성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명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실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명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다양성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 속에서 보다 작은 단위까지의 주민자치가 관철된다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명제와 가치는 함께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고민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나갈지 하는 것이 문제이고, 저도 역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많은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왔잖아요. 지역 내에서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거버넌스 문제죠. 근데 현재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는요,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단체장과 아주 부실한 지방의회, 허약한 시민사회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위에 여러분들 연방제 수준의 권력과 자원을 주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 선생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호에게 바치는 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까닭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과 관주 전남의 경우는 정치적 동종교배 상황 때문에 이런 전민들이 더 걱정스럽고, 지역 혁신의 동력이 행정통합을 한다고 해서 잘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행정통합은 오히려 나쁜 점만 더 커지고 실제로 하려고 했던 문제의 가치가 실현될 것이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 권리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역 단위에서 기초 단위, 주민자치 단위까지 권력이 더 내려가는 장치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광역 단위의 광역단체장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제왕적 단체장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은 제 이 말은요, 이미 확 검증이 돼 있어요. 그 대구 경북 그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그 교수들하고 언론인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야, 원희룡 어떻게 하고 있어? 제왕입니다. 원희룡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다 임명해요. 기초자치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막강한 그 권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준 많은 권한들은 다 원희룡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사가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사가 바뀌면 달라질 줄로 생각도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지사 마찬가지래요. 그 제주도의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특별한 자치단체를 만들면서, 그것도 초강력 모델이라 볼 수 있죠. 만들면서 주어진 그 많은 자원과 권한들을 단체장이 가진 데 머물러 있던 거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권한 강화, 풀뿌리 자치 강화, 주민참여 확대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관철되는 행정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지방의회의 다양성입니다. 또 지방의회의 권한이 제고되는 것입니다. 이것 되지 않으면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민주적, 지역사회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혁을 동반하는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토호에게 바치는
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3월 3일 날 용감한 여성 의원 3명이 지금 입법 발의안을 접수시키는 대표 발의자 3명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의 비례대표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입니까? 저 마주 보고 있는 이분은 이제 정춘생이라고 민주당 당직자, 조국 혁신당 출신 의원입니다. 제주 출신이죠. 그다음에 요 옆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분은 장혜경이라고, 정혜경이라는 분입니다. 예, 진보당이죠. 맞죠? 진보당일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용감한 여성 3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민주적 개혁 장치를 담보하는 행정통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각자 자기 당 내에서, 여의도 내에서 말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의원들이. 왜? 지금 지도부나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 행정통합의 정치적 과실, 이거를 어떻게 즐기느냐, 이게 유불리에 나한테 어떻게 하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지, 실제로 그런 얘기를 꺼내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이 관철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지방의회를 강화하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오히려 그 얘기 꺼내면 눈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여성 의원은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이, 에라 그냥 내지르자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대구 경북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 없이 지금 행정적, 정치적, 법률적 합의로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막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차근차근히 관문형 의사결정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단계를 다지고 그 다음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합의 없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드러내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충분한 공론민주주의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중 교수님 했던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론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사회가 처음 직면하는 문제, 예를 들면 성차별 동성 내명칭이죠.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우리 사회가 처음 직면하는 문제들은 기존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잘 해결 안 돼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결정자가 이해 당사자인 경우.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론민주주의가 적실하고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여론조사나 또 시도의회의 결정만으로 이게 추진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착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론조사는 어느 한 시점에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선호와 평가, 판단을 산술적으로 종합해 놓은 것이에요. 산술적 합의예요. 그러나 공론조사는 인식, 토론, 평가를 통해서 결정한 그 판단을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질적으로 다른 것들이에요.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아니야. 내가 30분 지금 40분밖에 안 아니야. 40분 아니에요. 내가 30분 넘어서 시작했어.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그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소수파예요, 이분들. 소수파인데 왜 반대가 심하냐면 그 광주 전남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중앙 권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오케이인데, 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거점 성장 방식입니다. 불균형 성장 방식이 지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거점 도시들은 괜찮아요.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현재 주변부들은요, 옛날보다 더 많은 격차에 시달릴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고,
북부 지역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그 불만과 불안과 그 아주 그런 것들인데 지금 막 떠드니까 야 우리 지역 이해를 위해서 니들이 뭐 망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핀잔을 주고 생떼를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제국주의론에서 얘기하는 희생자 비난론, victim blaming theory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비난이다. 그 사람들의 생존 요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건 헌법적 권리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진 공공재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공공재생산의 비용만 된다는 데 대해서 불만 제기하는 게 뭐가 나쁜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장치를 갖추고 가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는데 너도 북부 지역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아이씨 어쩌고 저쩌고. 남부 지역이잖아요. 아니 나는 북부 지역이죠. 북부에. 나는 경북 안동 출신. 변호사님 뭐 즐거우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 내에서는 그 거점 성장 방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부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불균형과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 불안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여론조사 방식이나 또 저 지방의회에서 뭐 손두세요 이렇게 해서 처리해버리면 이 아젠다는 드러나진 않아요. 테이블에. 이 공론의 방식을 해야 돼요. 그 여론조사의 한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수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사를 전체 의사로 간주하는 것이지 그게 전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루소가 얘기하는 볼롱테 제네랄도 다수결로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말로 공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시민의회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순차적 추진하자. 일단 통합해놓고 그 다음에 하자는데 그거 믿을 놈 없잖아요. 그런 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지금 이제 대구 경북도 제동장치가 걸렸다가 결국은 충남하고 같이 연동돼서 뭐 통과를 아마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뭐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이재명 정부지만 이렇게 가서 불안하고 불만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현실인데 저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말 정리하자면 행정통합은 필요하다. 그러나 판타지 과잉은 경계한다. 그 많은 자원과 권한을 가져오는 건 좋다. 하지만 그것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동시에 해야 한다. 그걸 나중에 미루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이것은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이나 또 대전 충남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질의응답 아니야? 안 하시구나. 아,